2024학년도 총학생회 1학기 사업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임원진 전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학우분들께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총학생회 1학기 사업보고회 서해를 맡은 한림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 정책인권국장 윤지원입니다. 먼저 귀한 발걸음 내어주신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보고회는 약 40분 내외로 진행되며 종료된 이후 평가 설문과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학생회 사업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 PT는 이한길 총학생회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38대 한림대학교 총학생회장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 18학번 이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원래 안 떨릴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이런 자리에 안 떨리는데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그리고 학생회분들도 많이 오시고 일반 재학생분들도 오셔가지고 보고 계신데, 그리고 지금 라이브 송출도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떨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진행하다가 제가 혹시나 말실수하던가 아니면 조금 제가 버벅대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024학년도 제1차 정례브리핑 총학생회 1학기 사업보고회를 실시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학생회 측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1장 총칙에 보시면 제5조의 본회 회원들은 본회에서 총학생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일을 집행하는지 알 권리와 그 알매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역으로 발상이 된다면 총학생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학생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실행하고자 오늘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줬고요.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보고는 1학기 사업보고를 시작으로 공약 외 사업들 진행 중,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거 할 건지, 그리고 축제 성과 보고, 그 다음에 Q&A 자율 간담회를 하고 마지막에 사업보고 평가 설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제 말이 잘 들리나요? 네. 이게 마이크가 제가 볼 때 지금 음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잘 괜찮나요?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한림대학교 시설안전 사업입니다. 저희 총학생회가 이번에 지난 12월, 작년 12월에 출범 이후에 새로운 부서를 저희가 신설을 했고 시설안전국을 신설했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안전국을 좀 생성을 했고, 그 몇 년 동안, 약 10년 동안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후화에 대한 얘기, 그다음 시설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뭐 들어주고 있지만 그 들어주는 거에 있어서 속도가 더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이 부분을 좀 전담으로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시설안전국을 편성을 해서 시설안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는 화장실 불법 촬영 장비 탐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림대학교 남아구휴게실 관리와 자연과학대학 콘센트 보수, 그다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건물에 있어서 네트워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학생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시설을 진행을 완료했다고도 할 수 없고 진행을 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나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완료한 것들만 표시를 했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남아구휴게실에 있던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지난 2019년도 총학생회 숨에서 공약으로 발표해가지고 인문관 4층에 남아구휴게실을 놨는데 그 이후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제가 한 2달 전, 3달 전에 가봤었는데 방명록이 2019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다시 개선해보자. 어쨌든 여하고 휴게실도 있고 남아구 휴게실도 있으니 학생들이 늦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할 때, 혹은 학생들이 좀 늦은 시간 동안 뭐 학교에 남아있을 때, 혹은 문이 잠겨가지고, 혹은 공강 시간에
할 게 없을 때 좀 쉬도록 할 수 있게 편의를 저희가 다시 개선을 했고요. 자연과학대학 콘텐츠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과학대학뿐만 아니라 뭐 국제관, 그 다음에 8관 지하가 되게 심각해요. 네트워크 실태가. 그래서 거기도 지금 함께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사업은 뭐 여러분들 저희 카드뉴스 매번 보시겠지만 알다시피 야간 자율학습을 위해서 저희가 시험 기간 동안 24시간 운행을 하고 주말에는 12시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며 저희가 간식하고 몬스터 저렇게 음료로 에너지 드링크까지 비치해주면서 학생들이 시험 기간 때 보다 더 나은 복지를 누리게 하고자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간식 사업 해가지고 각각 중간고사, 기말고사 250명씩 수령을 했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280명 정도 수령을 해서 다행히 모자르지 않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시복귀 사업은 다들 어느 단과대나 다 하시다시피 뭐 프린트 사업, 생리대, 비상약품 프린트, 뭐 그 다음에 이를 비롯해서 뭐 인공 눈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다음 제휴업체 협약입니다. 사실 저는 총학생이 되기 전에 저뿐만 아니라 총학생 임원진이 총학생을 하기 전에 다른 큰 대학교들을 부러웠어요. 왜냐면 큰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정말 많은 뭐 협회라든가 이런 상인회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 수준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호기심에 저희 총학생의 대의협력국에서 정말 모든 회사에 다 제휴 협약서를 넣어봤어요. 보내봤고 다양한 업체하고 지금 하게 됐고 그다음에 소카가 저희 학교에 들어와 있잖아요. 소카도 50% 할인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조금 더 학생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소카를 이용할 수 있게 진행을 했었고 이뿐만 아니라 뭐 스키장, 서핑, 바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레저 쪽으로도 학생들한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었고 다양하게 명동 상권이라든가 강대, 외막골 상권에 합쳐서 이제 카페라든가 이런 쪽도 저희가 제휴를 맺어왔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년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인데 학생식당 시간이 매우 촉박했어요. 보면 저희가 원래는 11시 반부터 13시 반 딱 2시간 했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공강 시간이나 연강이 있는 사람들은 공강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연강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 내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업이 다 끝나가지고 그냥 학생식당 닫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 먹으면 학생식당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혹은 편의점에서 좀 더 약간 건강하지 않은 그런 패스트푸드를 즐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좀 화수목 학생들이 좀 많은 시간대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요? 요일이 언젠가요? 저희가 아우엄 측에 여쭤보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1000명 이상씩 방문한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1시간 반 정도 연장해서 15시까지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철원의 안집밥상도 이용 시간을 기존의 9시에서 10시 반까지 연장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산업입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문화산업을 좀 약간 증진시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정말 핫한 사업들이 많았어요. CLC 앞에서 부스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와 되게 저는 혁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너무 많은 단과대 너무 많은 동아리들이 CLC 앞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죄송해요. 바로 CLC네요. CLC 보면 저희가 개강맞이 행사로 청룡회를 맞아서 개강 행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싶었어요. 러닝크루. 정말 인서울권의 대학들 보면 러닝크루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들끼리 인프라 갖춰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제 많은 뭐 한강변이라든가 중랑천 이런 데 많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모티브 벤치마킹 해가지고 따와서 한림대학교에서 러닝크루를 생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러닝크루를 토대해서 뭐 마라톤 대회라든가 이런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뭐 매주 수요일마다 교내 운동장 러닝뿐만 아니라 교외로 나가서 혹은 이제 주말마다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런닝 뛰고 마라톤 뛰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교 연합과 함께 정기 런닝을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보다 더 학생들이 이제 마라톤에 더 이제 실력이 늘게 된다면 10km부터 하프 마라톤 그다음에 42.19km 마라톤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대동제배 학과 축구 대항전입니다. 이번에 본 대동제 식을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가 약 2주, 3주 동안 진행했던 건데, 기존의 인트라미랄리가하고 다른 점은 단기간에 토너먼트를 진행해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학과 소속으로 참여해가지고 즐길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메리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총 16개 학과가 참여했고 250명의 참가자 및 관객이 좀 왔다 간 걸로 추정이 되고, 결승전에서는 푸드트럭을 초청해가지고 좀 더 다양하고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그 다음에 볼거리를 어셈블 결승전 개막 공연까지 진행을 하면서 좀 약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었습니다. 1등은 체육학과, 2등은 미디어스쿨, 3등은 저 경영학과가 차지하게 됐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즐기고 그다음에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뿌듯했고, 다만 여기서 아쉬웠던 점은 조금 더 나은 운동장에서, 그 다음에 더 좋은 잔디 환경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화사업 중에 한림대학교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대동제 영화를 실시하게 됐고요. 이 포스터 같은 경우는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그 작가님께 직접 메일을 보내가지고 혹시 여기다 더 디벨롭해서 저희가 써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썼던 포스터고, 저희가 이번에 대동제 하면서 많은 부분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대동제 성과보고회 때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술 사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총학생회가 사실 이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총학생회를 한 그 이유도 있거든요.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이 한림대학교 안에 학술 인프라, 그다음 취업 진로 인프라를 좀 더 형성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술 사업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첫 번째는 기존에 그냥 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뭘 쓴다든가 아니면 만들어가지고 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한림대학교 마스코트라는 걸 만들어봐가지고 기존의 공대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계열까지 한번 이런 교내대회 참가해 볼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게 한림대학교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이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하림이가 탄생을 했죠. 정말 귀여워가지고 여러 사업들에 좀 쓰고 있습니다. 대동제 때도 운동장에서 하림이 그 대형 공기 조형물까지 나오면서 정말 큰 흥행을 봤던 것 같습니다. 하림이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 교직원 3명, 그 다음에 학생대표 3인으로 구성되어서 1차 심의 평가 후에 2차를 재학생들 상대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이제 1등부터 4등까지 총장상이 주어졌고요. 하림이 우승하신 분들 우승하고, 그 다음에 최우수상, 장려상 모두 다 상금 지급받는 그런 행사를 마련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2학기 때도 이런 공모전이라든가 교내활동 대회들 많이 열 생각이에요. 근데 많이 열 때 총학생회 23명으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부족해요. 어떤 대회를 열면 좋을까? 어떤 대회를 열까라는 거는 23명의 아이디어를 7,000명의 모든 사람들한테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거 열어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총학생회 문의를 주시면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거 해보자 하는 단계까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총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호의적이시고,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방학 때나 아니면 2학기 시작을 넘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그 뒤로 저희 이제 제2회 한림대학교 모의위원 총회를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시작은 사무국 모집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모의위원 총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을 글로벌융합대학 학생회랑 총학생회 두 개의 조직이 연합을 해가지고 학생회 총 11명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좀 다르게 사무국도 재학생에서 뽑아보자. 그리고 사무국에서 나중에 뽑을 8월이나 9월에 뽑을 참가자들에게 조금 더 학술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들을 좀 더 풍성하게 해보자 라는 좀 아이디어에서 사무국을 재학생으로 모집을 하게 됐고요. 공식 총회 같은 경우는 2024년 11월 6일 수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모집 중이고 오늘 23시 59분에 마감입니다. 현재까지 한 40명 정도 신청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3억 OT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학술 사업까지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시설안전, 복지, 문화, 학술 사업 이렇게 들여다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공약 외에 어떤 사업들 하고 있냐.
총학생회가 마찬가지 단과대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생복지위원회 자치기구도 마찬가지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들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연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바는 또 다르고, 그다음 그 연도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줘야 될 것도 다르고,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될 것도 다르기 때문에 공약 외 사업들도 있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식품을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공동 구매 사업 저희 총학생회 복지국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5층 공사 소음 이슈가 있었죠. 5층에 이제 글로벌 사업 스테이션 C 사무실이 들어온다, 혹은 뭐 이제 거기 창업 지원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한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해가지고 5층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도서관 공사 소음이 계속 돼가지고 저희 총학생회에서 그러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좀 여러 군데 찾다 보니까 저희 아이디어는 대체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도원 글로벌 스쿨 사회경 1관, 사회경 1관 3층, 2층에다가 강의실을 개방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편리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열람실을 개방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사업을 실시해서 아침에도 학생들이 좀 든든하게 1교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아침 08시부터 09시 반, 10시, 09시 반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 학교가 그 글로컬 대학의 첫 번째 목표가 그럼 AI 모델, 다음으로 두 번째가 지역사회 공존입니다. 지역사회 공존에 저희도 총학생회도 좀 앞장서서 하고 싶어 강원FC라는 저희 지역 시민구단, K리그 시민구단과 협업을 해가지고 한림대학교 학생 총 100명이 단체 관람을 하게 했습니다. 가서 더 제휴 가격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관람을 했고, 에너지 드링크나 맥주, 스낵을 좀 제공을 하게 됐고, 학교에서 경기장까지 저희 학생복지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무료 셔틀버스까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보조 배터리 대여 사업을 실시를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범 운영으로 대동제 기간 동안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대동제 기간 동안만 사용하려고 했는데 CLC에서 지금 시범 운영 중이고, 그다음 정식 운영은 공문까지 다 승인이 돼가지고 아마도 6월 11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올해 마지막 달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고, 관리라든가 아니면 좀 약간 학생들이 편의에 있어서 별 이상 없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우분들 스마트 기기나 전자기기의 충전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해소시키고자 하게 됐고요. 보조 배터리 대여 사업이 대여보다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해보니까 반납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반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보조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이번 그 학교 측하고 협의를 봤을 때 1시간은 공짜로 해주자. 학생들 1시간만 공짜로 해주고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얘기하고 1시간만 공짜로 하는데,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쓰고 반납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CLC에다만 두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CLC까지 반납하러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사용하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 7군데에서 10군데 정도 단과대학 건물과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총학생회실 앞에 보면 이미 기기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 승인이 완전히 허가가 딱 떨어지고 설치만 하면 되는 과정이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총학생회 진행 중인 사업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 중에서는 저희 다양한 환경 캠페인 확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저희가 플로깅 챌린지를 지난번에 진행했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다녀왔었는데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었고, 봉사 시간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플로깅 챌린지 하는 데까지 그 버스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고, 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학생들하고 얘기하며 소통하면서 쓰레기 줍고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캠페인이 여러분들 여기 CLC 음식물 쓰레기 문제 아시죠? 시험 기간만 되면 여기 장난 아니잖아요. 악취면 악취, 사람들 학생들 분리수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넘쳐나니까 분리수거 못 다 일반 쓰레기에 박아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저희는 이거를
실내에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 가는 행위가 나는 올바른 도덕적 행위인가? 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차라리 밖으로 빼자. CLC에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과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버리게 하자 하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럽니다. 그럼 밖에 냄새 나지 않느냐? 물어보면 원래 밖에 두는 겁니다, 선생님. 실내에 이렇게 음식물 두고 가는 게 더 반도덕적 행위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지금 이제 학교 측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검토 중인데, 학교 측에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 이유가, 이거를 밖에다 두면 외부의 시민들이나 뭐 시청에서 고위 간부들이 왔을 때, 이 학교는 실내에서 음식물을 먹게 하나? 라는 질문을 받을까봐 밖에다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거를 계속해서 학교한테 알리고 팀장님이 건의를 해가지고 정말 올해 안에 이거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학생들의 인식부터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게 여기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저희 간이로 배치를 했었고요. 2단계가 저희가 하려는 게 캠페인을 실시할 겁니다. 왜 음식물 쓰레기 여기 두면 안 되는데? 라고 학생들과 학교 교직원들한테 물음표를 던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게 그러네? 맞네? 느낌표를 저희가 물음표를 던지고 거기서 느낌표를 던질 수 있게 그런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실험연 사업 같은 경우는 학내 방지턱 불편 해소입니다. 이게 또 보행자, 차량 운전자가 아니고 보행자들이 들으면 아니 지금 강릉턱 높여놔가지고 차가 안전사고 안 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안 높여놔도 안전사고 안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킥보드 이동형 그 장치라고 하죠. 이동형 그 교통장치인데 그거 인도로 못 다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인도가 아니고 차도로 다니다가 그 방지턱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안전사고도 있고 굉장히 학생들도 차량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정말 비상식적으로 높아요. 이게 이렇게 높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쇼바 나가고 뭐 본넷 나가고 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총학생 시설안전국에서 내일 맞죠? 금요일에 시청 관계자가 만나가지고 방지턱을 깎는 것보다 늘리는 거를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니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학교 운동장 단지 교체 사업 인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내고 있고 이건 제가 그 후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외에 한림대학교 모의인 총회를 3호고 모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을 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시 대학연합 축제에서 포럼 개최를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 취업진로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체험 박람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픈하는 건데 2학기 때 춘천시 대학연합 축제가 개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기 같은 경우는 10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고 정확한 기한과 날짜는 결정되면 시청하고 시장님하고 좀 더 협의해서 날짜가 결정되면 저희가 카드뉴스나 에브리타임 각종 SNS에 저희가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진행 예정 사업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쪽에서 한림이 컬처데이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데 아직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코로나 전에 보면 축제 때 단과대별로 음식 부스하고 축제하고 그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저도 1학년 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제가 학교 복학을 하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재학생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좀 코로나 이후로 이런 문화 데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시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좀 다양하게 기획 중입니다. CLC 앞에 무대를 축제장 올려가지고 동아리 공연도 하고 먹거리장터 열어보고 해볼까 아니면 전야제처럼 대동제 이번에 했던 전야제처럼 해볼까 다양하게 아이디어 기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2학기 때 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다들 여기 학생들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에브리타임 보시면 그 담배 냄새 이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저희도 작년에 저희가 약속했던 사업인데 사실 금연을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금연을 강요할 수 없고 저도
저도 흡연자다 보니까 금연을 강요할 수 없지만 금연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권장할 수는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금연 프로그램 개설을 춘천시 보건소와 협력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제로웨이스틱이 저희 춘천 이컵 다들 아시죠? 네, 이컵과 같은, 이컵과 좀 다른 개념이지만 제로웨이스트라는 그런 캠페인을 기기와 결합을 해가지고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설안전 사업들 보면 저희가 코로나19로 폐쇄된 공간들이 많아요. 그 8관, 기숙사 8관 지하에 8관 1층에 보면 옛날에 구 기숙사 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CLC만 봐도 2층에 구서점이 있죠.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좀 많은 학교들, 다양한 학교들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뭐 예컨대 옆에 있는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관 2층에 그 맘스터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앞에 맘스터치가 있으니까 뭐 다른 패스트푸드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제안했던 게 올리브영, 다이소 이렇게 다 지어놓게 요청을 해봤는데 위에서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니까 정말 올해 안에는 저 구조점에 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복지가 좀 증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도서관, 열람실 이용하신 분도 알겠지만, 열람실 도서관 이용하신 분도 알겠지만 QR 인식 해보셨죠? 다 하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QR 인식이 작년에는 진짜 안 됐거든요. 열람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됐다가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교체된 것도 있어요, 열람실은. 근데 아직까지도 좀 열악하다고 생각을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 번 더 인식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장이 이제 뭐 다들 시설 개선이 된다 그러면 전광판이라든가 시계탑, 스탠드 펜 설치 등 이런 것도 있고 이동식 전동기 이용자 안전 문제 해소까지 저희가 담당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사업 보시면 CLC 음식물 쓰레기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저희가 할 거고, 그 다음에 명절에 기항버스 운영하는 거. 이게 코로나 이전 저도 입학하기 전에 진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2학기 때 추석 있잖아요. 추석 때 이제 뭐 대부분의 한림대학교 학생들 다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한림대학교 학생들이 수도권이라든가 남양주권, 그다음에 원주권을 통해서 강원도로 가거나 경기 남부, 그다음에 경북, 전북권으로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춘천역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 춘천역에서 예매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춘천역 ITX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예매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공교를 써서 미리 집에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명절 기항버스 운영을 저희 실시하고자 합니다. 약 2개 노선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이 부분 학교하고 계속해서 합의 중에 있고 저희 총학생회 복지국에서 담당해서 현재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내 카페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학내 카페하고 조율하기가 계속해서 힘들어요. 왜냐면 브레덴코만 들어와 있어도 상관없는데 블럭포트 그다음 저기 1847 들어와 있다 보니까 3개 카페하고 협의하는 게 한 카페만 연장시켜주면 안 돼가지고 3개 카페하고 동시적으로 이제 연장하는 게 약간 조금 협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기말고사 때 야식 사업을 개최하려 해서 아직 진행하지 않아가지고 진행 예정에 놨고 이번에 야식 사업 때 진행할 예정이고 복지국장님께서 안 오셨는데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됐고 현재 총학생회 공약 이행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총학생회 수통연대국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통계 자료고 현재 총 29개 공약 중에 13개 공약을 이행했으며 미이행 공약 35.2%, 진행 중 공약 20%, 이행 완료 공약 44.8%로 이렇게 통계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총학생회 사업 보고를 했는데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대동제 성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 들고 질문 좀 감사하겠습니다.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럼 좀 빠르게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림대학교 축제 대동제 영화 성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동제에서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전야제를 도입했고 노알코올 데이 죄송합니다. 노알코올 데이 야시장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좀 걱정했었어요. 좀 사람들이 많이 올까라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거리 노래방도 해서 거리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에 노래방에서 제일 높은 사람 추첨을 통해서 에어팟 증정도 했고, 그다음에 푸드트럭을 다 불러서 야시장 게시도 했고, 그다음에 전야제 때 야시장뿐만 아니라 저희 인트라미럴 리그 e스포츠 결승전을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실시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인터밀 e스포츠 결승전 라이브 중에 저희 공약 중에 하나였고, 사실상 무대에서 하고 싶었는데 무대에서 하기에는 할 수 있었는데 랜선의 속도가 과연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안전하게 저희가 일송마트홀에서 진행을 했고, 이스타TV 출신이었던 김수빈 캐스터를 포함해서 재학생 해설진들과 함께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승했던 분 계시죠? 피파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e스포츠 같은 경우는 많은 단과대나 그동안 총학생회에서 단기적으로 실시를 했었어요. 왜냐면 시간 소요가 계속 부정확합니다. 왜냐면 이게 게임들이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지면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를 잡고 2박 3일 정도 잡고 실시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총장배에 넣어가지고 e스포츠도 이제는 스포츠다 라는 생각에 넣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나부스 이번에 좀 바뀌었던 게, 기존에 계속해서 그 CLC 앞에서만 하다가 인문대 올라가는 길에서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운동장으로 내렸습니다. 저도 1학년 때부터 축제하므로서 처음이었는데 대운전으로 내림으로써 교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문제가 정말 해소돼가지고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팀의 인력들이 보다 더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됐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무대 프로그램과 나부스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 보니까 더 나은 그 한 공간에서 같은 인프라를 즐길 수 있어가지고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축제추위위원회 자체 부스 8개, 그다음에 교회 부스 총 38개, 총 46개 부스로 운영되었고, 그다음에 그 방명록 통계상 약 2,000명의 학우분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반부스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그 축제추위위원회 반부스 분들께 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주점 예약 시스템제를 도입을 했어요. 저희 그 한림대학교에서 가장 가장 또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CL랑이라는 동아리와 함께 저 연합해가지고 주점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하루에 총 350석에 370석 중에서 100팀을 저희가 예약을 통해서 실시했었고, 첫날 16초, 둘째 날 12초, 셋째 날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재학생들이 조금 더 주점을 즐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대기줄 순서대로 입장을 시켰어요. 신분증 검사를 한 명 한 명 하면서 입장시켰는데,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게 기존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와다다다 하는 시스템 때문에 안전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씩 들여다보니 새치기 하거나 자리 갖다가 싸우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대기하면서 조금 학생들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게 제일 적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정말 이런 기존 운영 방식을 없애고 새로운 방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총학생회와 축제추위위원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다음으로 주점 예약 시스템화, 주점 예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정말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CL랑 측에서 주점 예약을 들어가서 예약하기 누르고 학번, 이름, 전화번호 누르고 그 다음에 최종 확인 되는데, 이 최종 확인 되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16초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제 예상에서는 앞으로 내년, 내후년, 3년 후, 4년이면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웅제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였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이제 학우분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부분이 다음에 있습니다. 예산 보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떠한 대동제에서도 예산에 대한 거는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학교 측하고 협의가 먼저 중요합니다. 왜냐면 총학생회비나 같이 이번에 저희가 총학생회와 같이 진행을 했던 동아리연합회의 회비를 일부분 쓰긴 했지만 완전히 다 쓴 것도 아니고 다 학교 돈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동의가 필요했고
학교에 계속한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행사 측과도 협의가 필요했는데 학생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처음에는 인식을 못하고 계셨어요. 교직원 선생님들이랑 그 대행사 측에서도. 그래서 에브리타임이나 그다음에 저희 입장을 공식적으로 보냈고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오픈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양해 부탁드리는 게 연예인에 대한 그 누가 얼마인지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번 연예, 2번 연예, 3번 연예, 4번 연예 이렇게 섞어서 했어요.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거기 기획사하고 협의해야 되고 기획사 측에서 동의를 안 해가지고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좌측, 여러분들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사진은 그 에브리타임에서 보셨죠? 다들 보셨겠지만 축제가 끝나고 제작을 한 겁니다. 축제가 끝나고 완전히 금액을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을 생성한 거고, 처음에 여기 보시면 입찰비 부가세 포함해서 1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9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입을 보시면, 그 다음에 푸드트럭 입점비 2,100만 원, 그 다음에 총학생에 대한 기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강진 부총학생회장님이 저하고 강진 총학생회장 총 200만 원을 다원 PNC 쪽, 저희 주식회사 다원 PNC 쪽으로 보냈고, 위에 보시면 주식회사 다원 PNC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축제를 저희 총학생회하고 동아리연합회하고 축제추진위원회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무대, 연예인 섭외, 그다음에 뭐 장비들, 도구들 싹 다 이런 거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해요. 그 업체의 이름이 이번에 다운 PNC라는 업체였습니다. 다운 PNC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내역이고요. 저희가 다운 PNC로 수입 준 거, 그다음 저희가 이제 지출한 거, 다운 PNC 지출한 거 이렇게 쫙 있고, 보시면 연예인들 이렇게 연예인들 무대, 그다음에 경량 펜스, 하드 펜스, 경량 펜스, 하드 펜스는 여러분들 무대 진입 못하게 하는 펜스고요. 그다음에 악기 세팅, 요번 너드 컨디션 맞죠? 너드 컨디션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밴드 동아리들 악기 써야 되는 프로 악기 220만 원이 들어오고, 보험비, 그다음에 뭐 부스트 설치, 하이트 진로 부스트 설치, 여러분들 주점 술 파는 부스트 설치비, 그다음 각 팀별로 예산 이렇게 있고, 티셔츠, 그다음에 여러분 행사 운영하는데 전기선 구매도 해야 되고, 이렇게 경품 비용까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다운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이고요. 옆에 보시면 총학생회 내역, 동아리연합회 내역, 여기가 좀 약간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축제 시작하기 앞서서 돈이 너무 부족했어요. 진짜 매년 한 지금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5년째, 6년째 동결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에 비해서 저희 그 사비 내역뿐만 아니라 총학생회비 141만 9,970원 정확하게, 그 다음에 동아리연합회에서 46만 5,230원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총학생에 비해서는 기담팀 운영 예산, 저희 여러분 귀신의 집, 그 다음에 주점 운영 예산, 주점에서 판매 부스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축제에서 무대팀 운영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좀 약간 부족한 금액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행사 지원 교비를 가져와서 이제 여러분들 할인이 공개 조형물, 캐노피하고 책상, 여러분들 이제 부스 할 때 캐노피하고 책상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렌탈비라든가, 그다음에 e스포츠 결승대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교비는 758만 2천 원 나왔고요. 그다음 대행사 측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시면 폴라로이드, 그다음 와이드 필름, 그다음 실루트러스 이렇게 쫙 있고요. 보시면 밑에가 좀 이제 에브리타임 이런 데 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같이 보시면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네. 대동제의 수익금을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는 학생회비로 판매 부스를 수익한 거. 네, 즉 판매 부스를 학생회비로 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싹 다 학생회비에 채워 넣어야 돼요. 이거는 예결산 심의위원회 규칙이고 그 원칙이고 회칙입니다. 그러니까 학생회비로 판매한 내역들 보시면 저희가 깔라만시, 야광봉, 홍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주점에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개당 1,500원, 2,000원, 2,500원, 1,500원 나왔고, 그 다음에 총 25만 500원 나왔고, 수익금 내역은 저희 총무장님이 캡처해줘가지고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저희가 총학생회에서 140만원, 동아리연합회에서 46만원 이렇게 써가지고 공등하게, 어쨌든 간에 총학생회만 썼기도 했지만 그래도 동아리연합회에서 같이 썼기 때문에 75%, 25% 분배 후에 입금을 했고, 입금한 가격이 총학생회비로 입금한 가격이 18만 7,875원, 그다음에 동연회비로 들어간 게 62,625원 들어간 것도 추후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입찰가 외 대행사에서 지원해준 물품 수익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의 모셔서 다시 대행사로 보내줘야겠죠. 여기 보시면 다운 PNC에서 지원해준 게 폴라로이드, 필름, 그다음에 뭐 에어파 뭐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숙취 해소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운 PNC에서 지원해준 거 숙취 해소제, 폴라로이드 촬영한 거 장당 1,000원씩 받고 숙취 해소제 하나당 1,500원씩 해가지고 32만 4원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4원은 결산이자가 포함돼가지고 4원이 나왔고 이거 금액은 전액 저 다운 PNC 이재철 대표님께 전액 송금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가 내 학교 돈에서 이제 나온 이제 수익금은 어떻게 되냐? 다시 축제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축제에서 부족했던 예산들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림이 소주잔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홍보 그 판매 부스 굿즈 수익을 내고 싶어도 만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림이 소주잔만 해가지고 4,000원씩 팔아서 현 시각 기준 187잔 팔렸고요. 근데 앞으로 더 팔려야 돼가지고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음질에 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림이 같은 경우, 한림이 소주잔 같은 경우는 74만 8천원 이렇게 수익이 현재까지 집계가 됐고요. 74만 8천원 중에서 한림이 소주잔을 축제 전까지 받아 수령을 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5만원을 킵 배송비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축제추진위원회 중식 석식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축제추진위원회 중석식비도 다 일반 재학생들이에요. 학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재학생들이고 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식사는 학교 측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 입찰가 여기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학교 측에서 그럼 이렇게 수익금 나온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학교 측 학생지원팀장님께 승인을 받고 수익금으로 69만 8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증빙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찰금 외 대행사 취업물품 수익 창출 금액을 다운 PNC 이재철 대표님께 송금권 32만 4원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지금 그 예결산 하는 데 있어서 2차 예결산도 있어요. 2차 예결산에 이거 안 들어가긴 하는데 예결산 막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저께부로 저희가 입금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주잔 수익금, 이거는 이제 입찰금 내에서 사용한 거죠. 내용한 거에서 박바씨 거의 지금 150만원, 사실 150만 넘게 들었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한솥도시락 측으로 송금한 내용이고요. 수익산 수익금 74만 8천원 중에 아까 5만원은 킥비로 나갔고 그중 69만 8천원을 축제추진위원회 도시락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69만 8천원 플러스 사비 해가지고 150만원 사용했고요. 이거는 한솥도시락 사장님께 보내드린 송금 내역입니다. 저거. 옆에는 킥 거래 내역서입니다. 2만원, 3만원 해가지고 5만원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대동제 예산, 이제 판매 부스 학생회비로 쓴 내역들, 학생회비로 다시 들어간 내역입니다. 이게 옆에가 저희 박채윤 님이 저희 총학생회 총무국장님이고 박재민 국장님이 동아리연합회 총무국장님이십니다. 각각 그 자치기구의 학생회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 75%, 25% 분배 입금했습니다. 여기까지 예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대동제 결산 보고 했는데 대동제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동제 없나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별거 아니라 그냥 하림이 소주잔 어디서 추가 구매하는지 홍보부장님? 이제 홍보부장 뒤에 계시는데 이따 저기 홍보부장님께 찾아가시면 되고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저희 적자라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도 당연히 정말 이 1년에 이 축제를 기대하고 있었고 당연히 비난과 질타를 하신 거 맞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 그 총학생이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에 보면 주점 예약 시스템 도입했고 반부스 이렇게 했고 낮부스 이렇게 했고 전야제도 하고 홍보물도 정말 없는 예산에서 다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비난과 모든 비판은 저에게만 해주시고 저희 축제추진위원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대동제 성과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했어요. 정말 제가 봐왔던 축제 중에서 정말 이렇게 잘했던 관리, 그 다음에 반부스, 홍보, 락부스, 홍보,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었었나? 제가 언급 안 한 팀 있나요? 무대까지 해가지고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한테는 절대 비난하지 말아주시고 정말 고생했다, 잘했다 이 말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하실 말씀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제가 대신 해드리자면 저는 이 성과 보고회를 처장님, 총장님, 교직원분들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냐면 이 PT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1억이라는 돈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맞습니다. 크죠. 학생들한테 크죠. 근데 학생들이 내는 1만 명이 내는 등록금 모두 합쳤을 때 보면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기에는 저도 물음표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애당초에 지금 교직원분들은 이 지금 학교 예산이 지금 긴축이고 글로벌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니 축제 예산을 줄여야 된다 라는 실정이에요.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즐길 수 있는 축제 예산을 줄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5년째 동결되어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9천만 원 1억이 이제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보시면 밑에 보시면 총수익 1억 2,300이거든요. 더하면 1억 3천 정도 돼요. 3천만 원을 만든 거예요. 저 어디서 꾸역꾸역 계속해서 푸드트럭 입점비 가져오고 사비 태우고 판매버스 채우고 교비 따오고 어디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서 정말 그냥 애초 1억 3천을 시작했거나 애초 1억 5천을 시작했다면 더 풍성한 축제 저희도 뭐 싸이 다 부르고 싶죠. 현실이 안 돼요. 우리 학교가. 그래서 학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고 이제는 제 차례예요. 학우분들 저한테 비난했으면 저는 그 비난을 가지고 학교의 목소리를 내는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이거를 바꾸고 인신계를 통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동제 성과 보고인데 질문 없으시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총학생회 캐치에서 제 37대 총학생회에서 이제 대운동장 단지 교체를 사업을 공약을 내걸었었고 사실 추진 가까이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태까지 그럼 추진을 되면 되는 건데 왜 계속해서 운동장에서 안전사고 많이 나오고 이런 불평물만 나오는데 왜 학교는 여태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해줘? 라는 학부분들도 많고 총학생회도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학생회는 저희도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4월 12일 지지난 2달 전에 저희가 총장실, 시설팀, 행정지원처, 학생지원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한림대학교 대운동장 사업이 지난해에 교체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대운동장에 대한 민원과 안전사고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어떠한 진행 상황도 공유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꼭 필히 학교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총장님의 결재가 담긴 입장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달 동안 그 어떤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3일 전, 4일 전에 제가 답변을 받기로는 제가 현재 아는 선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한테 최초로 지난 총학생회, 작년 총학생회에서 대운동장 추진에 대해서 먼저 건의를 해왔고 그다음에 총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셨고 했는데 결국에는 학생지원팀과 학생지원처와 그다음에 시청과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학생지원처에서 춘천시청에 우리가 인구 30만 정책 도와줄 테니 운동장 단지 교체 도와주세요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됐었는데 이게 작년 11월 12월쯤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연도 1월 2월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의회잖아요. 의회에서 하잖아요. 시청에서는 사업을 검토하고 실행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검토할 때 안 된다.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를 잘 모릅니다. 공유를 해주시지도 않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안 된다라고 부결된 상태였고 학교 입장에서 그럼 안 되는데 우리 이미 다 얘기했었는데 해가지고 나갔던 국고사업비로 하려고 하니 지금 국고사업비를 다 지금 글로컬 사업비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국고사업비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국고사업비 신청 기한이 아마 빠르면 8월, 느리면 10월쯤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볼까 하다 그때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 학교 돈으로 해볼까? 했는데 학교 돈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1년짜리 계획은 학생에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짜리 예산 계획은 다 시작하기 전에 짜놓습니다. 이제 와서 짜놓기에는 늦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제가 처장님 그리고 예산을 꽉 쥐고 있는 예산팀장님, 기획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기획처장님 말씀이 운동장 잔디 교체하는 약 10억이 된다. 네, 잔디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배수로들, 트랙들 다 고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10억을 잡아두고 있다. 근데 이 예산을 움직이기에는 본인도 역량이 없다. 총장님께 가서 요청해라. 참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기획처장님한테 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모든 교직원들한테 컨펌을 받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저도 믿었던 기획처장님마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그래서 총장님께 오늘 처장님 통해서 보고 드렸고 잠시 후 19시 넘어서 이제 총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발표가 나는데 제가 얼핏 미리 듣기로는 아직은 답변해주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제 상황이고 앞으로 총학생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부결되든 부결이 안 되든 어떻게 해야 어쨌든 간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전년도 총학생회도 지금 총학생회도 어쨌든 간에 학생들과 총학생회가 약속한 사업이니 저희가 책임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하고 그다음 시의회하고 그다음에 그 총장님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총학생회장 자격뿐만 아니라 춘천시 대학연합회 의장 자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장 자격으로도 한림대학교 대운동 단지교체 사업에 계속해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정말 진짜 저도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되게 여기 축구하면서 되게 아파요. 저도 제 일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운동장 잔디교체 진행 현황이고 여기까지 혹시 운동장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PT였고 그다음에 Q&A 하고 자유간담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면 끝나고 받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저희 공약 사업들 진행 중인 거, 진행 외에 그다음에 진행 예정인 거, 대동제, 그다음에 운동장 교체 사업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학우분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학부 편집장 강호빈이라고 합니다. 혹시 만약에 운동장이 만약에 운동장 교체가 현실화가 된다면은 공사 기간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예산팀장, 한림대학교 예산팀장님, 그다음에 기획처장님께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춘천시청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원래는 학예방학 때 한다고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전달받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는 한 학기 전체를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8월에 공사가 시작되면 12월 겨울까지 이렇게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혹시 한 학기 동안은 그럼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어디서 대체를 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한림대학교에서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는 이제 인트라뮤럴 리그 총장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여기에서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모두 다 알다시피 원래는 학예 방학 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도 이것도 한 일주일 전에 들은 거거든요. 들어보니까 한 학기 내내 교체 사업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시에는 이거를
춘천시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춘천시에 있는 공지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혹은 인터뷰 리그를 그쪽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장 단지 교체 그 사업 그 공사 원래 학교에서도 이거 예산 다 입찰 계획서 다 썼어요. 쓴 거 보니까 여러분 저 위에 그 일송아틀 옆에 그 또 천연잔디구장 있는 거 아시나요? 거기 공사 계획까지 같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는 빨리 끝나가지고 천연잔디를 깎고 안에 있는 흙을 드러내기만 하면 돼가지고 거기는 또 방학 내에 끝난다고 합니다. 만약 방학 때 실시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쪽에서 인터넷 리그나 학생들 동아리 운동이나 그쪽에서 이제 실시하도록 하고 혹은 춘천시와 협력을 해가지고 공지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방송국 부국장 이명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총학생회에서 이제 대운동장 잔디교체 확정이라고 레터에 올렸었는데 혹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학생들에게 알릴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는 원래는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피셜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학교 측으로 4월 12일부로 공문을 발송했고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두 달째 지금 묵묵부답이고 그다음에 오늘 드디어 총장님의 답변을 제가 이 자리 끝나고 들러가는데 그거 듣고 정확하게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학교를 규탄하면 규탄하든가 아니면 정확한 진행 사업에 대해서 알려줄 건가 두 개의 결정의 노선을 정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알려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많이 물어봐 주세요. 왜냐면 이 영상이 녹화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송출이 되고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을 해주셔야 학생들도 알게 되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한림학부 취재부기자 안디모다라고 합니다. 학술 사업 관련해서 한림대학교 마스코트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사실 작년에도 한림대학교 마스코트가 새로 만들어졌었고 올해도 새로 하림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하림이라는 캐릭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림대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로 이어나갈지 아니면 내년에는 또 그 내년 총학생에 따라 새로운 마스코트가 선정될지 그거 좀 보고 싶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하림이 같은 경우는 마스코트가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등록되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지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얼마만큼 사용되었고 학생들한테 인식이 얼마만큼 되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림이가 대동지에서도 노출이 되고 다양한 총학생의 카드뉴스에서도 노출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7,000명의 재학생 그리고 1만여 명의 재유학생들이 인식되기까지는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모두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번 1년 동안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연말에는 이게 한림대학교 공식 마스코트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시스템적으로 했던 게 총장상 규모로 했었고 작년에 총장상 아니었거든요. 총장상 규모로 했었고 두 번째는 이 하림이를 대동지에서 쓰고 2학기 때 춘천시 대학연합 축제에서 사용하여서 한림대학교 우리 마스코트 이거 쓰고 있다 이거 알립니다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만약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년에 또 그런 새로운 마스코트가 만약에 선정이 될 테고 그럼 그 내년에 선정된 마스코트도 인지도가 적어서 또 매년 바뀌는 상황이 올 건데 만약에 한 가지를 픽스해두고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은 그건 또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이었죠?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질문이 어떤 거였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픽스를 해두고 그
반응을 받는 것보다 먼저 픽스를 해두는 방안을 따로 검토해두고 있는지 여쭤보고. 아닙니다. 왜냐면 픽스는 저희가 당연히 희망상으로 하고 싶죠. 네, 희망상 하고 싶은데 학교 교칙상, 학교 학생지원팀장님께서 이건 학생들한테 먼저 알리고 학생들한테 인식이 있어야지 이걸 쓰든 말든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과정의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장상 규모의 상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축제에서 계속해서 등판시켰고, 저희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저희 그 카드뉴스나 홍보물에서도 계속 노출시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이대로 맞춰도 괜찮을까요?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다면 저희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번호가 아마 카드뉴스 계속해서 올라와요. 제 번호로 문자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 카톡 주시면 저 언제든지 받거든요. 밤에 빼고. 그 다음에 총학생회실 CLC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가끔씩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문의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림대학교 제 2024학년도 제 1차 사업보고의 PT를 맡은 총학생회장 이한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